한국에서 지내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재미난 한국인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멀리서도 한국인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특징인데요. 사실 다들 해외여행으로 처음 가본 나라에서 독특한 문화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이에 최근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만 있는 특징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독특하지만 한국에만 있는 모습으로 이것을 접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해 많은 누리꾼에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발전하면서 활발한 국제 교류와 미디어의 발달로 서로 다른 문화권을 가진 이들과 어렵지 않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를 동경하고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관광지가 붐비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떠한 특징에 주목을 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신기한 면이 많습니다. 무엇이든 한국식으로 바꿔야 속이 시원한 걸까? 자연스럽게 한국식으로 뭐든 바꾸는 경향이 있죠. 한국식 나이세기, 한국식 태명 문화, 한국식 산후조리 등 중국과 일본 중간에서 문화를 잃지 않고 당당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외국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 후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후 터진 한국 전쟁으로 극한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의 50에서 60대들이 사회활동을 하던 1970에서 1980년대에는 민주화, 산업화, 외환 위기와 같은 격변이 이어졌죠. 특히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 원상복구까지 최소 10년을 예상했지만 130만 명의 손길과 땀으로 사고 발생 2년 만에 수질과 생태계가 회복되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인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특유의 DNA가 있는 듯하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극복을 넘어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로까지 삼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위기 극복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는 하와이대 한국학 교수인 에드워드 슐츠 박사인데요. 그는 1960년대에 봉사단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한국의 매력을 느껴 한국에 관한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인의 강연에서 한국사를 통해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고 그가 말한 한국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은 역사를 열심히 기록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매우 큰 민족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어진 조선 왕조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은 어마어마한 양이고 매우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었는데요. 여러 번의 전쟁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자료가 남아있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에 현존하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145년에 작성된 삼국사기인데 이는 남아있는 역사서 중 최초의 자료였죠. 심지어 그 안에는 이보다 과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서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저항의 민족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지만 우리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었습니다. 고려 건국대 기록에서도 중국과 함께 하더라도 중국은 따라하지 말자는 신념이 드러나 있었죠. 이후 기록들에서도 중국에서 배울 점이 있긴 해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계속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국 문화 중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지만 완전히 외부로부터 우리의 문화를 압도당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우린 수많은 침략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저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나라가 보낸 30만 명의 군인들을 막아낸 을지문덕, 당의 침략에 저항한 문무왕, 거란을 설득하여 돌려보낸 학자 서희 고려를 침략한 몽골의 편지를 쓴 이규보, 임진왜란으로 유명한 이순신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도 있지만 이들을 도왔던 일반인들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즉, 모두가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저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국인들은 자연과 예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작은 유물에서 시작해 큰 건축물들까지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보면 매우 깊은 미적인 탐구가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딱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물론 주변 자연들과 조화를 이루죠. 또한 한국의 예술은 절제된 부분을 가지면서도 풍부하게 흥을 표현하는 부분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예술은 현재 한류에도 여러 형태로 살아 숨쉬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태는 변화했지만 한국의 역사 속에 있는 한국인의 특징은 여전히 남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에 에드워드 슐츠 박사는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보며 그만큼 역동적인 변화와 정체성 유지에 탁월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편 무릇개인도 그렇지만 사회나 국가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가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는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저변의 의식과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형적인 집단주의 성향의 사회인데요. 개인주의에 비해서 집단주의의 장점은 집단의 화목과 공동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개성과 이익 추구를 지향하여 강한 단결력과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죠. 이에 한국 사회는 특히 전체 국민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성향으로 더욱 강한 연대와 추진력을 보여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 독특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20세기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또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눈치입니다. 눈치는 전체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서 그 분위기를 읽는 능력을 뜻하는데 영어로 직역이 불가능하기에 그대로 눈치라고 쓰는데요. 눈치는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 성향의 당연한 결과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자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를 훨씬 중시 여기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집단 속에서 특히 어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읽는 능력 즉 눈치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저변의식에 나라 전체의 위기가 닥쳐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적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특유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깔려 있었기에 최근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개성을 내세우며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겼던 미국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모범적인 방역을 선보여 극찬을 받은 바 있죠.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강점이 더욱더 승화될 것이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